네, 김준의 뉴스 정면 승부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그리고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좀 얘기해보죠. 지금 본인이 내가 제명을 당하면 제명을 당했지 탈당은 안 하겠다라고 해서 다소 공세적인 방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굉장히 좀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어떻게 할지 다음 주 정도에 윤리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 부분 지금 당에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얘기예요. 네. 원래 이제 당에서 윤리심판원이나 윤리감찰단에서 조사를 하면은 사실 본인의 어떤 계좌 정보라든지 일탈이나 범죄 의혹 관련해서 모든 자료를 다 요구합니다.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제출하기 싫고 부담이 있으면은 그때 탈당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윤리심판원의 어떤 자료 요구든 조사든 다 응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 내가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내가 이것을 어떤 조사라든지 이 과정 당의 이 전반적인 감찰 과정을 피하지 않겠다. 성실히 응하겠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박홍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강선우 의원이나 김병기 의원이 이제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니 탈당을 하고 뭐 범죄 혐의를 소명하고 그다음 돌아오는 게 좋지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중진 어쨌든 원내대표를 했으니까 좀 아쉽지 않나요? 차라리 이건 좀 빠져서 페이드아웃을 하고 이춘석 의원 보면 바로 탈당을 해가지고 당의 부담은 안 줬잖아요. 저희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탈당을 하면 바로 거의 제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내가 최대한 소명을 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을 견지한 거로 봐야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서영교 의원은 혐의를 입증하고 1년 있다 복당을 했고. 서영교 의원. 예, 예전에. 예, 딸 문제.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은 소명을 안 하고 탈당을 했는데 대통령실 갔고. 네. 그건 이제 그렇습니다. 그 코인 관련해서는 무죄 받았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선의로 좀 해석을 해주는 거고 네. 사실 조금 있는 대로 보면 네. 대부분의 그 정치 문법이라는 게 문제가 생기면 탈당을 하고 그다음에 클리어돼서 문제가 없으면 다시 복당을 하고 그래서 정치 재개를 할 수 있고 보통의 생각은 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안 따르게 됐을 때 당에서 제재를 해서 제명을 한다든지 뭐 출당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그 제재를 하는 거죠. 윤리감찰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에서 그런 건데 나는 쫓겨날 망정 내가 나간 일은 없다. 이것을 해석을 하면 니네가 감히 나를 잘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만데? 내가 뭔가 녹음해 놓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것을 암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뒷배가 있다. 내 뒤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 그게 청와대가 있다. 거기까지 가요? 아니 왜냐하면 그동안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하고 그다음에 뭐 사무부총장 원내대표 쭉 요직을 지내왔어요. 네. 그리고 지난 총선 전에는 검증위원장을 했어요. 검증위원장 하면서 본인 탄원서를 덮었잖아요. 예? 이런 거 대부분 다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탈 없이 지금 왔단 말이죠. 그럼 그 과정이 다 조사나 수사에 의해서 밝혀졌다. 그거 하면 그 분만 혼자 가겠어요? 저는 이래저래 그 김병기 그 의원께서 지금 당내에 이렇게 저렇게 버티면서 소명에 응하겠다고 하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모르겠어요.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 억울한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12건인가 13건 고발된 내용을 보면 이분은 국회의원 하면 안 돼요. 그런 분이에요. 예? 근데 그걸 자기 억울하다고 당에 계속 남으면 당에 얼마나 큰 부담이겠어요. 제가 봐도 여의도 일반적인 문법이랑 좀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뭐 우리 김철근 총장께서 다 하셔가지고 일단 이분이 그 얘기가 참 그랬어요. 제가 탈당을 하면은 정치할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정치를 계속 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든 간에 하루라도 하고 싶은 거니까 나는 탈당 안 하고 뭐 제명이든 하여튼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잖아요. 이분은 그럼 뉘우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인생이 국회의원인 거예요. 결론은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실 텐데 이런 거 이제 상대당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기준이 딱 하나 있으면 되죠.
상대당에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얘기할 거냐. 예를 들어 김병기라는 분이 저희 당 의원이고 원내대표였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민주당에서 뭐라고 할 거냐.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글쎄 뭐 상대당이면은 권성동 의원은 구속돼 있고 김기현 의원은 로저 비비에 그래요. 관행적으로 저도 뭐 탈당 안 하고 잘 계셔서 그거하고는 결이 다르죠. 뭐 로저 비비에는 주고받아도 된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술 드치는 건 아니고 네. 강선 의원을 탈당을 했는데 제 네. 얘기는 네.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데 왜 대우가 다르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어쨌든 윤리위의 회부가 다음 주니까 그때까지는 뭐 당 내부의 절차들이 진행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가지고 또 그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너무 권력자다 이런 주장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있는 것 같아요. 뭐 강선우 의원거나 아니면 그 김병기 원내대표거나. 근데 만약 탈당을 하게 되면 사실 권력자라고 하긴 어려우니까. 이게 왜 특검 얘기가 나오냐면 경찰 수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결국 제대로 못하고 덮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하여튼 국힘의 어느 의원을 통해서 경찰에 압력도 넣었다 그러고 무마를 시키려고 했다. 네. 이런 것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경찰한테 수사를 맡겨놨을 때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겠느냐. 그럼 결국은 그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어차피 끝에는 특검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미 집권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분이고 집권당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분이에요. 네. 어찌됐건 그러면 그 인적 네트워크라는 게 상당하다고 봐야죠. 그 상당한 실력자라고 봐야죠. 그럼 이분들을 과연 경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게 쉽지 않다고 봐요. 실제로. 근데 당에서 징계하고 이러면 아 괜찮네라고 해서 또 수사가 이렇게 쭉 진행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 탈당했고 예를 들면 제명했다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 그러면 예를 들어 수사기관에서 큰 부담 없이 이렇게 오히려 뭐 큰 건이네라고 해서 수사에 드라이브가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민주당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사하는데 좀 걸림돌이 되겠다 그런 예상은 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관계없이 수사 쭉 해줘야죠. 네. 이제 경찰이 거의 수사를 다 하는 거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뭐 완전히 갖게 되겠지만 경찰이 여기서 능력을 보여줘야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 무혐의난 게 있잖아요. 녹취 다 있고 한데 뭐 혐의 없음. 그냥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국민의힘 또 경찰 출신 의원이라고 하니까 그러네요. 네. 예. 특검이 뭐 진짜 필요한 여야를 다 조사하려면 좋아요. 특검이 그것까지 필요한. 다 해야죠. 이제 그게 가능하냐는 것에 대해 의문이 있으니까 특검 주장도 하는 겁니다. 네, 이 그래서 특검 주장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김조 저는 대변인. 뭐 녹취 관련해서는 그 당시 수사할 때 증거로 아마 제공된 게 아닐 거고 최근에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특검이라는 게 경찰 수사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면 그때 돼서 아 이것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한 거지. 좀 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특검이 좀 템포가 빠른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을 좀 지켜보고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요거 하나만 참 그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요즘 네네네. 이번에 인터뷰한 게 그 당시에 그 김병기 의원의 그 뭐 공천원금 의혹 관련 투서가 들어왔는데 네네. 그거를 또 김현지 실장이 받아서 당 사무국에 전달한 건 맞다. 이를 확인했다. 근데 네네. 이건 그냥 시스템에 따른 거였다라고 이제 했는데 네. 요거는 이제 자꾸 요런 절차들이 거치다 보니까 이 과정에 무마하는 과정에서 김현지 아니면 당대표 이재명 이런 이름들이 연결어로 이렇게 야당에서 공세가 좀 될 것 같다는 그러니까 느낌이 이제 들더라고요. 이수진 전 국회의원이 뭐 국회의원으로 하다가 네. 결국은 컷오프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 그것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당시 보좌관은 흠집내기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확신이 들어요. 제가 이제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 정무조정 부실장으로 뭐 한 1년 8개월 동안 근무했는데 공천 시즌에 그러한 투소들이 당대표실로도 들어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윤리감찰 단원도 아니고 수사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이걸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100% 진실이라고 해서 또 저희가 보고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받자마자 윤리감찰단한테 이첩합니다. 접수를 해요. 그러면
저는 당대표실이거나 당에 접수를 해야지 왜 김현지 보좌관한테 접수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김현지 보좌관도 저희가 받아서 그냥 당에 넘겼다는 거예요. 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는 그러한 상황 자체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사실 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국민의힘 얘기 넘어가 보죠. 윤리위원 7명이 선임됐다라고 합니다. 네. 이건 1월 중순쯤이나 될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좀 빨리 됐어요. 이 명단이 공개가 된 거예요? 비공개예요? 원래는 네. 그 윤리위원장 정도만 발표를 하고 네. 윤리위원에 대해서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말을 안 하거든요. 아. 근데 오늘 어느 언론에서 처음에 윤리위원 명단을 다 공개를 했다가 네. 기사에서 나중에 지웠어요. 아. 근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네. 이제 다 알죠. 알 사람은 다 안다. 예, 다 알죠. 그래서 네. 이제 뭐 그 면면에 대해서 막 이제 막 조사라고 하는데 좀 이상해요. 여러 가지로. 일단 뭐 변호사분도 있고 한데 네. 뭐 예를 들어 뭐 과거에 뭐 정명석 이런 사람 변호했던 분도 있다. 또 여인영 방첩사 시절에 뭐 방첩사 자문위원이었던 분도 있다.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은 김건희 씨하고 같은 대학 같은 과 선후배인데 또 다른 분도 그 대학과 연관돼 있는 분이어서 이거 혹시 연결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또 뭐 통진당 당원이었던 분, 그다음에 김두관 전 지사를 대선 후보로 지지했던 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윤리위원이라고 할 때 네. 저희 당에서 아무리 저희가 이제 정권을 잃었고 정세가 좀 줄었다 하더라도 명망 있는 분들을 모실 만한 충분한 역량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조금 멤버가 좀 이상하다. 예, 체급이. 과거의 체급이라기보다 네. 이 뭔가 이 별로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다. 좋지 않은 어떤 추문들이 따라올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서 그 윤리위원회에서 뭔가 결정을 했을 때 과연 당 전체 구성원들이 쉽게 따를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한동훈, 김종혁 두 분에 대한 징계는 이제 설 연휴 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나요, 김철근 총장님?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를 같이 정치하려고 하신 분들한테 네.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저도 개혁진당으로 와라? 2년간 받고 이준석도 네. 6개월 받고 1년 받고 1년 6개월 받고 네. 예? 결국은 정치 활동이 다 중지됐던 사정들을 너무 잘 알아요. 지금 장동익 대표가 의도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돌파할 건데요? 그 자리에 앉아 죽을 겁니까? 아니면 나올 겁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활로를 뚫어볼 겁니까?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지금 뭐 구성을 가지고 그 구성이 됐어요. 그 7분이 그러면 윤리위원회 회의 열어서 징계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징계 잘못됐다고 얘기할 겁니까? 그러니까 구성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미 이건 정치적인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남아서 싸울 건지 나와서 싸울 건지 앉아서 줄 건지 서서 싸울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나와서 싸우려고 해도 네.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계의 관계는 두 분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약간 그러니까 두 분은 지금 괜찮은데. 질문이 하나 빠졌어요. 네. 네, 나올 거냐를 먼저 물어보고 나오면 같이 할 거냐 이걸 물어봐야죠. 갑자기 튀니까 일단 안 나가시죠? 자 일단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왜 나가요? 나갈 사람 따로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그게 다른 거죠? 그게 다르다.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의 현 상황을 네.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2호선 당무위원장의 블로그를 보면 네. 한동훈 전 대표가 가족 아이들을 이용해서 여론 조작을 한 걸로 보이는데 네. 증자가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다 조작됐다는 거 이게 이 발표가. 그러면 당에서 공신력 있는 조사를 하고 발표를 했는데 조작돼서 발표됐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정말 칼을 물고 이것도 반박을 해야 되거든요. 하고 있어요. 근거를 대고 근데 이게 뭐가 뭔지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되게 명확한 문제잖아요. 로그 기록이 있고. 그러니까 네. 뭐를 업무 처리를 할 때 뭘 하나 좀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게 다시 반박당하고 그리고 반박당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도 못하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일도 뭔가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고 뭐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게 없어 보여서 이게 뭐 하고 있는 건지 좀 이게 정치 공방할 건 아니잖아. 사항이 분명한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호선 위원장이 제출한 자료들이
전혀 엉뚱한 기간이나 뭐 이름이나 이게 뭐 되게 과잉돼 있고 조사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들. 예. 예, 355페이지인가? 네. 그거를 이제 기존에 취합돼서 유통됐던 자료하고 다 대조를 해봤단 말이에요. 네. 601건이 이름이 바뀌어 있고, 확인된 것만 199건이 동명이인 한동훈이 쓴 거를 진 땡땡이 쓴 걸로 바꿔놓고, 그거는 뭐 증명이 됐어요. 자료 자체가 감사다. 이상하다. 조작 감사다 이렇게밖에 얘기 못하죠. 그 장동혁 대표조차도 이호선 교수는 아웃 오브 컨트롤인 건가요? 그 지금? 글쎄요. 본인이 임명했으니까 본인이 정책 책임을 져야 되는 거는 불변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그걸 다시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읍참 종영만 하고 한동훈 대표는 경고로 그쳐서 이렇게 휴전인 듯 휴전 아닌 휴전 같은 그런 상황 이런 건 가능성이 없어 보이나요? 글쎄요. 뭐 남북 관계도 아니고 그 뭐 휴전선 뭐 비무장지대 그 얘긴데요.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네. 그 전 작업으로 윤리위원을 지금 임명을 해서 그 중에서 윤리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뽑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뭐 징계를 하든 뭔가 진행이 되겠죠. 네.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구성의 윤리위에서 나온 결정을 당 구성원이나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얼마나 깊게 받아들일 것이냐. 출발부터 굉장히 어렵게 돼서 장동혁 지도부가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네. 윤리 특위를 구성해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있겠지만 네.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하고 가족 간의 연결고리는 수사가 아니면 사실 진상 규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어요? 윤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당해보니까 그냥 알겠더라고. 가족이 연자제로 네. 가족이 했다고 징계를 한다고. 이거 당해보니까 다 알겠더라고. 윤리적으로 뭔가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전 좀 어렵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갈수록 비정상 모습 국힘 장 대표와 측근들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이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뭐랄까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부산의 중진인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편으로 보면 장동혁 그리고 나경원 한편, 한동훈, 오세훈 한편 이렇게 좀 보인 거고 지방선거 출마자들 중에서 대부분이 이대로 가면 장 대표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 사퇴한 거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되냐. 말은 내부 갈등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의미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윤희석 대변인부터 이걸 좀. 굉장히 큰 거예요. 김도읍 의원이 정책의장을 맡았을 때 장동혁 지도부가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분을 모셔왔다라고 평가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사퇴의 변이 뭐예요? 장 대표가 쇄신한다고 했으니까 내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하셨는데 잘 보면 쇄신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때문에 정책의장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 해서 사퇴를 했다고 보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네. 그럼 이분이 이제 사퇴했다는 것에 대한 의무가 이렇게 가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당이 장동혁 노선에 찬성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으로 나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더 심화될 텐데 어느 쪽에 숫자가 많을까요? 그리고 어느 쪽이 더 절박할까요? 선거를 앞둔 분들이 훨씬 더 절박하게 본인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신년 초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박형준, 뭐 유정복 하다못해 김태흠 지사까지도 분명히 그 노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요. 이걸 어떻게 지도부가 뚫고 나갈 것이냐 예, 그런 의문이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지켜보는 김도읍 의원은 사실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강경 보수. 예, 강경 보수인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 국민의힘의 그 최전선에서 당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기회주의적으로 왔다 갔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항상 우리랑 싸우고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이 최전선에서. 네. 그런데 그런 당성이 센 사람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이탈한다. 이 얘기는 본인이 아무리 내가 당성이 높고 국민의힘을 사랑하지만 장동혁의 윤 어게인은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저는 내부에 좀 치명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철근 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도읍 의원은 이준석 당대표일 때 정책의장을 했어요. 대단히 합리적인 분이시고 네. 소신이 뚜렷한 분이에요. 처음에 정책의장이 됐을 때 좀 의아했어요 사실은. 장동혁 대표 체제 하에서 그래도 협력하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만뒀다고 했을 때 과연 장동혁 대표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그 마이웨이를 계속 갈 건지 아니면 내부 얘기를 조금이라도 들어서 방향을 틀지 뭐 며칠 안 남았는데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굉장히 뼈아픈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우리 그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 부산 강서 쪽인데 여기 신도시가 있어가지고 젊은층이 많이 살아서 부산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험지인데 지역 민심을 잘 해서 4선까지 왔다는 평가들도 있는데 이게 좀 가지는 의미는 간단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세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주호 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철근 개혁신당 전 사무총장이었습니다.